네, 30대 초반의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부모가 부친이 아들의 상관이었던 부장검사 때문이었다라면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뭐 누구 잘못이다 아직은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도대체 우리 뭐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의 그 내부 조직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요건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예. 검사들은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상명하복 관계라 이거죠. 예. 검사들이 위에가 검사장, 밑에가 차장검사, 부장검사, 그리고 1호 검사, 2호 검사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검사는 평검사는 상관인 부장검사에게 업무상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근데 말은 이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복종해야 한다는 건데요. 예. 이 검사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유서에 늘어나는 장기 미제 사건이 목을 조인다고 했습니다. 자, 장기 미제 사건 처리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부장검사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당할 겁니다. 무능하다는 얘기. 그렇죠. 너 이 정도뿐이 못하느냐. 예.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 부장검사로부터 어떤 또 스트레스를 당했느냐. 물론 아버지 얘기입니다. 지인의 얘기. 동료 검사의 결혼식장에 같이 갔는데 2차 술 먹을 방을 구해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평검사에게. 이건 업무하고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2차 심부름 시킨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못 술자리 안 구해오니까 오라고? 갖은 욕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검사 생활 2년 차입니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소위 말하는 찍힌다라고 하거든요. 예. 한 번 찍히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제 들어갈 때마다 자꾸 빠꾸를 시키는 거죠. 예. 거기서 부결되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 검사가 아마 인간적인 모멸감, 스트레스 그거를 많이 느꼈을 겁니다. 예. 변호사님 입장에서 이렇게 검사들 지켜보면 그런 게 많이 느껴집니까? 현장에서도 이런 조직 문화가? 우선 좀 정확하게 더 얘기를 하자면 예. 이제 검찰의 상명하복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엄연히 이제 검찰청법에 의하면 예. 이 검찰 업무와 관련해서 이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구체적인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지휘 감독이 부당하거나 어떤 좀 불법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엄연히 이제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는 거기에 따르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령된 지 한 1년 정도밖에 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우수한 검사로 예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군법무관을 거쳐서 서울 남부지검에 바로 초임 발령이 났다라는 거는 성적이 좀 우수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이런 그 상사의 어떤 지휘 감독을 따라야 되는 입장에서 이 업무 외에 그 지휘,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뭐 방을 구해 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를 좀 받았을 것 같고요. 이제 사실 처음에 이 유서에는 뭐 상사가 이런 스트레스를 준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예. 그냥 업무가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만 있었는데, 장례식장에서 이 사망한 검사의 그 지인들이 와서 평소에 이런 고충을 털어놓았다라는 걸로 해서 이제 그 아버지가, 가족들이 지금 이런 탄원서를 제출을 한 건데요. 이제 저도 주변에서 검찰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 지인들이나 동기들, 선후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부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니 거기에 따른다라는 얘기를 저도 이제 간간히 듣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장님의 어떤 그 지휘 감독에 대해서 거기다 이의를 제기하기는 사실 일선 평검사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이 하는 얘기를 거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는 이런 비극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을 따지기 전에 무엇이 더 정의인지를 먼저 따지는 문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